사악한 마법사였던 쿠라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대모험을 시작하게 된 신바드와 친구들. 그러던 중 호이살라 제국에 신비한 고대 유적이 남아있는 레무리아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온몸을 녹즙으로 떡칠한 초록빛 원주민들이 등장. 다짜고짜 신바드 일행을 습격하여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칼리 여신에게 제물로 바치려 하는데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라놈이 등장. 신기하고 놀라운 뾰로롱 마법을 이용해 칼리 여신의 석상에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이후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난데없이 펼쳐지는 댄스 신고식. 그럼 예고 선배 맘에 땡땡 땡땡 칼리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고대의 여신입니다. 창조와 죽음, 힘과 전쟁, 시간을 관장하는 고위급 신이며 사괴의 신 시바의 아내로 알려져 있는 글자 그대로 시바 마누라죠. 원래는 죽음을 뜻하는 검푸른색 피부에 성미까지 쭉 늘어뜨린 소름 끼치는 혓바닥, 11개의 머리와 10개의 팔다리가 달려있는 세상 끔찍하고 흉물스러운 여자인데요. 여기는 제작 여건을 이유로 심플하게 변경,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스톱모션의 거장인 레이 해리하우젠이 특수 효과를 담당, 보다 자연스럽고 세상 부드러운 다관절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마치 이 장면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듯 매우 완성도 높고 뛰어난 연출이 돋보입니다. 아날로그 특수 효과의 진수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강력 추천. 탈로스는 신들의 보물을 수호하는 크레타 섬의 방어 병기입니다. 평상시에는 평범한 동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보물을 가져가는 순간 급격히 돌변, 막강한 비밀 병기로서의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대장장의 신 헤파이토스가 핸드메이드로 제작, 온몸이 청동으로 이루어진 리얼 철벽나무로서 글자 그대로 산만한 덩치를 자랑하는 역대급 사이즈의 초대형 거인입니다. 일반적인 무기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으며 보통의 인간들은 그냥 개미처럼 보이는 수준. 초대형 함선도 탈로스 앞에서는 그냥 장난감에 불과할 뿐인데요. 하지만 그런 탈로스에게도 약점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바로 발 뒤꿈치에 박혀있는 밸브를 여는 것이었죠. 곧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아손이 밸브를 제거, 결국 탈로스는 붉은 연료를 쏟아내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특수 효과의 쾌거, 시대를 초월한 고퀄의 스톱 모션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에게 너무나도 큰 임팩트를 선사했던 부루의 명장면인데요. 어느덧 이제 제 나이도 부록을 넘겼지만 그때 받았던 그 충격만큼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인어는 인간의 상반신에 물고기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보통은 천상의 미모를 뽐내는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괴물처럼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인어 전승은 동서양을 막론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그 모습과 성격이 천차만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인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양의 인어를 신화 속 세이렌과 교묘하게 결합, 해마다 번식기가 되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한 뒤 상대방의 눈이 하트로 변하는 순간 괴물로 돌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는다는 파격적인 설정이 추가됐는데요.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먹잇감을 궁지로 몰아넣은 뒤 순식간에 사람을 낚아채는 공포의 인어들. 끈적한 촉수를 이용해 원거리 공격도 가능하며 특히 때를 지어 움직이는 무리 사냥에 특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물고기였던 하반신이 인간의 다리로 변형. 난폭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줍은 아이 성향의 아름다운 미녀만 남게 되는데요. 인어를 낚다가 사람까지 낚아버린 뜻밖의 게이득.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낚시터에서 인어 한 마리 낚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불사신 괴수입니다. 레르네 늪에 살고 있는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물뱀이며 헤라클레스의 12개의 시련 중 두 번째 과제로 등장했던 괴물인데요. 머리의 숫자는 전승마다 다르게 그려지지만 일반적으로 9개의 머리를 가진 버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히드라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사의 능력. 머리를 잘라내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자라나며 심지어는 그 숫자가 2배로 증식, 무한대까지 증폭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히드라의 독은 그리스 신화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맹독으로서 단지 숨결을 뿜어내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협적이라는 설정. 데미가시였던 헤라클레스도 매우 고전했던 상대였죠.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에서는 이러한 맹독을 대신해 불을 뿜는 버전으로 등장. 9개의 머리로 쉴 새 없이 화염을 내뿜으며 퍼시 일행을 사면 초과로 내몰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도 여전히 불사의 존재라는 설정으로서 약간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퍼시 잭슨이었고 히드라는 퍼시 잭슨이 밟고 지나갈 중간 보스일 뿐이었죠. 제 아무리 불사신이라 한들 상대방이 주인공이라면 미래는 절망일 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괴물 중 하나, 메두사는 바다의 신 포르키스와 케토의 딸이며 스텐노, 에우리알레에 이어 고르곤 세자매 중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두사라는 이름은 지배를 뜻하는 메두와 여성을 뜻하는 사의 합성어로서 원래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미모의 여성이었지만 아테네의 저주를 받아 뱀의 머리카락을 가진 흉측한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선 미모고 나발이고 아예 그냥 하반신 전체가 뱀으로 등장. 비주얼만으로 관객들의 삥을 뜯는 깡패 짓을 하게 됩니다. 가열차게 꾸물거리는 살무사 같은 머릿결, 늘씬하게 쭉 빠진 비단뱀 같은 몸매와 신들린 방울뱀 마냥 날렵한 몸놀림, 거기에 능수능란한 활솜씨까지 갖춘 사냥의 달인인데요. 심지어는 청순가련한 아이돌 눈빛에 섹시함까지 장착, 급기야 얼굴까지 예뻐버리는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시 메두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눈빛 교환 3초 만에 상대방을 돌로 만드는 어마무시한 석화 마법인데요.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아야. 희뿌연 탄산칼슘이 온몸을 휘감으며 말짱했던 오장육부가 석회암으로 굳어집니다. 한편 1981년 원작에서는 메두사의 움직임을 스톱모션으로 구현, 여기서는 최소한의 인간미조차 날려버린 진정한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참고로 메두사가 활을 사용한다는 설정도 이 작품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이후 수많은 작품 속에서 활잡이로 활약하는 신궁 메두사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개성 넘치는 비주얼과 신박한 능력이 돋보이는 역대 최고의 핵인싸 괴물, 그 치명적인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라이아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세자매의 명칭입니다. 포르키스와 케토의 자식들이며 고르곤 세자매의 언니들이기도 한데요. 각각 두려움을 뜻하는 데이노, 전쟁을 좋아하는 애니오, 장난기 많은 펜프레도로 구성돼 있으며 세 명 모두 태어날 때부터 노인의 모습이었다는 세상 벤자민 버튼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특이하게도 세자매 모두를 통틀어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눈알 하나를 셋이서 돌려 쓰는 괴랄한 장면이 연출, 관객들의 멘탈을 양쪽 옆사람과 돌려 쓰게 만듭니다. 심지어 리메이크작에서는 한층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등장, 찌그러진 쌍판에 아가리만 뚫려 있고 아예 얼굴 전체가 드넓은 황야에서 말라 비틀어진 소똥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흉악한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은 엉망진창. 결국 페르세우스에게 눈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뒤 매우 굴욕적인 모습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The eye! Give us the eye! Dormium! The eye! The eye! 한편 퍼시 잭슨과 괴물의 바다에서는 무려 택시기사로 등장, 예언가 나부랭이 따위 진작에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생업전선에 뛰어든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셋이서 함께 운전을 하지만 역시나 3명 모두 눈이 없으며 이번에도 눈알 하나를 셋이서 돌려쓰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들이 모는 택시 또한 장애물을 만나면 막 반으로 쪼개지는 등 어쩌면 택시비 대신 장례비를 낼 수도 있는 개같은 상황. 조만간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있을 참담한 미래가 그려지죠. 비록 전체적인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었지만 적어도 신 스틸러로서는 완벽히 성공한 듯 보입니다. 트롤은 판타지 장르의 단골로 등장하는 가장 유명하고 흔해 빠진 잡목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사악한 요정들의 총친이었으나 J.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통해 지금의 이미지로 굳혀지게 되었는데요. 등장하는 작품에 따라 그 모습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완력, 돌처럼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지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호빗에 등장하는 마운틴 트롤은 이러한 트롤의 특징들이 매우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지만 신체적인 능력은 그야말로 압도적. 낮은 지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작품에서든 가장 위험한 존재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강력함으로 인해 오크들에게는 전투용 병기로 활용, 투석기를 실어 나르는 이동식 캐터펄트로 이용되거나 성벽을 부수는 충차 대용으로 쓰이고 온몸을 무기로 개조당한 끔찍한 개체까지 등장하는 등
말 그대로 병사가 아닌 병기로 쓰인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존재일수록 그 파회법 또한 의외로 쉬운 법, 무려 빛을 받으면 돌이 돼버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판타지 문학 속 어둠을 대표하며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순 무식의 아이콘, 그 우직한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 합체 괴수의 끝판왕입니다. 티폰과 에크드나의 예쁜 딸이며 켈베로스와 네메아의 사자, 히드라, 오르토스와 남매지간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괴물 옆에 괴물 옆에 괴물 옆에 또 괴물, 누가 한 가족 아니랄까봐 하나같이 처참한 몰골을 자랑하죠. 다른 이름으로 키마이라 혹은 카이메라 등으로도 불리며 사자와 염소 그리고 뱀이 합쳐져 있는 끔찍한 혼종으로 묘사되는데요. 극중에서는 갈라진 땅의 틈새에서 메탄가스와 함께 등장. 페르세우스가 있는 어처운 마을을 급습한 뒤 땅속을 헤집고 다니며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박쥐의 날개를 달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자와 염소가 아닌 그냥 괴수의 머리를 달고 있는데요. 불을 뿜을 때에는 두 개의 머리를 동시에 사용, 한쪽 머리에서 가연성 액체를 내뿜으면 나머지 한쪽 머리에서 스파크를 일으켜 화염을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화염 방사기와 똑같은 원리로서 투박한 겉모습과 달리 오직에 과학적인 녀석이었죠. 뜨거운 지옥불을 뚫고 올라온 지포라이타 뺨치는 불쇼의 달인, 다른 작품에서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솔찬히 바라봅니다. 키클롭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외눈박이 거인족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어로 원을 뜻하는 키클과 눈을 뜻하는 옵스의 합성어인데요. 복수형은 키클로페스, 영어로는 사이클롭스로 불리며 맞박 정중앙에 눈알이 하나 박혀있는 기괴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키클롭스는 영화 타이탄의 분노에 등장했던 키클롭스 1족, 헤파이스토스와 함께 외딴 섬에 숨어 살며 곳곳에 함정을 설치해 놓은 뒤 침략자들을 습격하는데요. 등장과 동시에 매우 호전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살짝 떨어지는 지능으로 인해 보기 좋게 역관광을 당하고 맙니다. 말 그대로 힘만 세고 무식한 캐릭터의 대표적인 케이스랄까요? 다음은 오디세이에 등장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무스입니다. 외딴 섬에서 양들을 돌보며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오디세우스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얼핏 대화가 좀 통하는 듯 보였지만 알고 보니 태생부터가 야만이었던 천상자연인,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집어삼키는 극악무도한 짓을 자행했었죠.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순수 아날로그 방식의 특수 분장을 이용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비주얼을 선보였는데요. 가히 호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공포스러운 연출이 압권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신바트의 7번째 모험에 등장했던 반인 반수형 키클롭스입니다. 여기서는 거대한 웹불과 염소 다리를 장착, 일단 비주얼부터가 인간다움이기를 완전히 포기했는데요. 인간들을 사냥할 땐 나무를 뿌리채 뽑아 흔드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보여주고 사람을 잡아다 모닥불에 구워먹는 어마무시한 장면을 연출했었죠.
레이 해리하우젠의 스톱모션 크리처 중 가장 유명하고 아이코닉한 존재, 그 강렬한 비주얼 때문인지 현재까지도 수많은 영화 팬들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깜짝 등장, 전세계 덕후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주얼도 최고고 유명세도 최고, 활용도마저 최고를 찍어버린 괴물 중의 괴물이죠. 그 호수처럼 맑고 깊은 핵인싸의 눈동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조집니다. 쉴로브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등장하는 거대 거미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여성을 뜻하는 쉬와 거미를 뜻하는 롭의 합성어이며 고대 거미 옹골리안트의 마지막 후손인데요. 카리스 옹골 근처에 있는 어두운 골짜기의 서식, 이곳을 지나는 생명체는 적이고 아군이고 할 것 없이 그대로 거미밥이 되고 맙니다. 이는 사우론의 부하인 오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쉴로브는 미드러스 전체를 통틀어 오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음흉한 정체성만큼이나 비주얼도 솔찬히 흉악한 편, 얼굴 반쪽이 종양의 영향으로 흉측하게 뭉개져 있으며 거미 새끼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가 스크린을 강타하는데요. 먹이를 사냥할 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접근, 찰나의 순간 급습을 시도한 뒤 좁은 곳으로 먹잇감을 몰아넣고 자연스럽게 거미줄에 걸리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꼬리에 난 독침을 찔러 넣어 맹독을 주입, 거미줄로 칭칭 감아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요. 마치 실제 거미를 보는 것 같은 미친 리얼함, 각막을 후려치는 고퀄의 CG로 안 그래도 소름 끼치는 거미 새끼를 더욱더 공포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선조인 옹골리안트가 그랬듯 교미 후엔 수컷을 죽여버리는 악랄함을 선사, 쉴 새 없이 새끼를 싸지르는 다산의 여왕인데요. 영화 호빗에 등장하는 어둠 숲의 거미들이 바로 쉴로브의 사생아들로서 이들 역시 어미 못지않은 위험한 존재들로 그려졌었죠. 그야말로 무적 무패를 자랑하는 최강의 거미 괴물 그 자체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거미에 특화된 무기인 엘프의 단검 스팅.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에어랜딜의 빛이었죠. 제 아무리 강력한 괴물이라 한들 어둠에 존재하는 이상 빛을 이겨낼 순 없는 법. 결국 막판에는 샘의 투지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최강의 괴물로 손꼽히는 역대 영화 속 모든 거미들을 통틀어 가장 무섭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크라켄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바다 괴수입니다. 지옥의 신 하데스가 자신의 살점을 떼어 만들어낸 무적의 괴물이며 타이탄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올림푸스의 최종 병기인데요. 이름의 유래는 문어를 뜻하는 독일어 크라케에서 파생,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영화에선 하데스의 명령을 받아 아르고스를 침공, 인근 해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크라켄과 달리 여기서는 두 종류의 촉수를 가진 거대 파충류 같은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 압도적인 포스와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이후 페가수스를 탄 페르세우스와 1대1 맞짱을 장렬. 무시무시한 위력을 과시하지만 결국 페르세우스가 꺼내든 메두사 한 방에 유명을 달리하고 마는데요. 참고로 원작 타이탄의 멸망에서는 크라켄의 모습을 스톱모션으로 구현, 보다 유니크하고 깜찍한 느낌을 자아냈었죠. 고작 해산물 주제에 여자 사람을 좋아하는 바다의 남봉꾼, 양다리를 능가하는 팔방향 문어다리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그 종족을 초월하는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에는 총 2가지 종류의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막고 퀴즈를 내는 그리스 신화 속 테베의 스핑크스, 또 하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소화하는 기자의 스핑크스인데요. 여기서는 두 종류의 스핑크스가 하나로 합체, 이집트의 탈을 쓴 그리스 스핑크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지키면서 퀴즈도 출제하는 일타상피의 그랜드 마스터랄까요? 원래는 낮에는 4발, 점심엔 2발, 저녁엔 3발로 걷는 동물을 맞추는 초심자 난이도의 보급형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살포시 난이도를 높여 문제를 변경. 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존재할 것이며 그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지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나를 믿고 있다.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를 틀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귀샤대기를 장렬, 거대한 모래덩어리에게 죽방이 털리는 처참한 꼬라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댓글을 통해 확인. 구독자 여러분의 재치 있는 답변들을 솔찬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비 뾰! 무비 뾰! 와!